오늘 환자는 만성 콩팥 질환의 중요한 원인인 사구체 질환 환자입니다. 사구체 질환은 근본 원인이 사구체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게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구체 질환이 진행할 때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66세 남자 환자로서 사구체 여과일이 2016년 초에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아이주의 신장병으로 진단받았고 그 이후 바로 강력한 면역 억제 치료제를 시행하였고 면역 억제를 좀 올렸었거든요. 그랬는데 확실히 더 좋아지셨나요? 상당히 치료에 반응이 좋아서 신장 기능이 거의 그 이전 상태로 회복된 상태에서 약 5년 동안 경과가 괜찮았던 환자입니다. 제 짐작컨대 앞으로도 이런 치료를 유지하면서 상당 기간 5년, 10년, 20년까지도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구체 질환에서 면역 억제 치료를 항상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의 조절, 식이요법 등등으로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인데 면역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신장 기능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혹은 다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 면역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신장 질환 면역 치료에 있어서 환자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장 기능이 악화된 속도가 아주 경미할 경우 혹은 신장 기능이 악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면역 치료는 사실 특별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구체 질환 중에서도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감소하거나 혹은 어떤 기준 이상으로 빠를 경우 그 면역 억제 치료에 동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치료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구체 질환의 경우 어떤 일정 수준 이하로 신장 기능이 이미 감소한 경우는 면역 치료를 통해서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망다치더라도 남은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구체 여과일이 상당히 감소하기 전에 이 치료를 시작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직전에 50이나 40 사이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장 기능이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시작했더라면 럭키한 결과를 얻기 힘들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 번째는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면역 치료제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됩니다. 면역 기능이 인위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균에 의해서 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폐렴인데 일부 아주 극소수에서 아주 심각한 폐렴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 중에서 대표적인 약제로서 스테로이드를 종종 사용하는데 흔한 부작용으로 당뇨가 발생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도입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면서 뼈가 약해져서 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면역 억제에 따르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구체 질환의 면역 치료는 일부 환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상당 기간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그 부작용을 내가 감수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여서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여기에 추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구체 질환의 면역 치료에 경험이 있으신 신장내과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